그해 겨울, 폭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은정은 14살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학교가 없는 날들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철수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곧 아들을 집안일에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술을 마셨고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은정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밥 안 차렸어. 고함이 들렸습니다. 은정은 방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금 차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뭘 차려. 이년아. 쿵, 탁,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명, 아버지의 욕설. 은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철수였습니다. 나와. 싫어. 나오라니까. 철수가 은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정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철수는 은정을 자신의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빠, 제발. 은정이 울먹였습니다. 조용히 해. 아빠한테 들리면 너도 맞아. 철수는 문을 잠갔습니다. 은정은 그날 밤 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입술은 깨물어 터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목도리로 목을 감았습니다. 긴팔 옷을 여러 겹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또 새로운 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은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은정이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도망가고 싶어. 입 조심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못 살겠어. 내가 어딜 가? 중학생이 무슨 돈으로 살아? 그래도 그만해.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집 보낼게. 그때까지만 참아.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집, 그게 해결책이라는 건가요?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어머니는 다시 밥을 퍼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구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은정은 학교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도 은정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웃지 않았고 말이 없었으며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은정아, 너 요새 왜 그래?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아. 아파. 아니야. 은정은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선희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선생님이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아,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할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무실로 따라갔습니다. 요새 많이 힘들어 보여. 집에 무슨 일 있니? 선생님한테 말해봐. 도와줄 수 있어.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결국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선희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선생님은 항상 여기 있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알았지? 네.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무실을 나오는 길, 은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2월 초,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폭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술을 마셨고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철수는 은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는다.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공책을 찢었습니다. 작은 쪽지에 글을 썼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제발요.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접고 또 접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은정은 교무실로 갔습니다. 최선희 선생님의 책상 위에 쪽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방과 후, 은정은 불려갔습니다. 교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실이었습니다. 최선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은정아, 이분은 우리 동네 교회 윤 목사님이셔. 선생님이 부탁드렸어. 은정은 경계했습니다. 어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 목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지? 무섭지? 말하기 힘들지?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 목사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않아도 돼. 은정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른 앞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은정은 말했습니다. 저 오빠가 아빠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목사와 최선희 선생님은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윤 목사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여자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이 있어. 거기 가면 안전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정말요? 그래.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돼. 집을 나가는 거야. 쉬운 일은 아니야. 은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좋아. 그럼 선생님이 준비할게. 며칠만 기다려줄 수 있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은정은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공책 한 권,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났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윤 목사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선희 선생님도 함께였습니다. 잘 왔어. 은정아. 은정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새벽 안개 속으로 차는 달렸습니다. 서울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렸습니다. 은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1989년 봄, 서울이었습니다. 은정은 처음 서울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렸을 때의 그 낯설음을. 사람들은 새벽인데도 바삐 움직였고, 네온사인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자동차 소리는 시끄러웠습니다. 윤 목사의 차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성인권보호센터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야. 들어가자. 은정은 가방을 꼭 안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나는 김미자야. 여기 원장이지.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추우니까. 은정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보호소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거실과 방 3개, 그리고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습니다. 씻고 싶으면 씻고, 배고프면 밥 먹고. 여긴 내 집이야. 편하게 있어. 김미자 원장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말에 은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보호소에는 은정 말고도 4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6살 수진이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왔습니다. 17살 미경이는 집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다 이곳에 왔습니다. 15살 지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14살 은영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은정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릴 때마다 깜짝 놀랐고 남자 목소리만 들려도 몸이 굳었습니다. 김미자 원장은 그런 은정을 지켜봤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있어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어느 날 밤, 은정은 악몽을 꿨습니다. 오빠가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김미자 원장이 달려왔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원장은 은정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정은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한마디가 은정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미자 원장이 물었습니다. 은정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학교는 다니고 싶니?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려면 호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집과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럼 일단 기술을 배우는 게 어때? 나중에 혼자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무슨 기술이요? 요리는 어때? 너 요리 좋아하지?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요리를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호소에서 내가 자주 부엌일을 도와줬잖아. 재능 있어 보여. 김미자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리학원 등록금은 내가 대줄게. 열심히 배워봐. 은정은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망을 품었습니다. 요리학원은 보호소에서 버스로 세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첫날, 은정은 긴장했습니다. 강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절했고 요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요리는 정직해요. 성실하게 하면 맛있고 대충 하면 맛없어요. 강사의 말이었습니다. 은정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볶기, 튀기기, 찌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고 음식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칼을 쥐고 불 조절을 하고 맛을 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요리를 하며 은정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강사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 손맛이 좋네요. 기억력도 뛰어나고 계속하면 좋은 요리사가 될 거예요. 칭찬이었습니다. 은정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 가져요. 당신은 재능 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요리학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김미자 원장이 소개해준 곳은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박아주 씨라는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일 열심히 하면 돼. 월급은 많지 않지만 밥은 먹여줄게. 박아주 씨는 무뚝뚝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정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고 튀김을 튀기고 순대를 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은정은 뿌듯했습니다. 손끝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은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아주 씨는 은정을 아꼈습니다. 일을 잘했고 성실했으며 손님들에게도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은정아, 너 나중에 가게 하나 차려도 되겠다. 정말요? 들어, 실력 있어. 은정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가게,
작지만 따뜻한 공간. 3년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21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김미자 원장, 박아주 씨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은정분식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8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김미자 원장과 보호소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아주 씨도 왔습니다. 윤 목사도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은정아, 축하해.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행복하게 살아. 은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떡볶이를 시켰고 아주머니들이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말했습니다.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또 오렴.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은정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떡볶이 냄새, 튀김기름 냄새, 어묵 국물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칼질로 굳은 살이 박인 손, 기름에 댄 자국이 있는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은정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갈 거야.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은정분식은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켰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조금 넓어졌고 테이블도 늘었지만 떡볶이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56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손등에는 나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은정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라.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아이들은 웃으며 떡볶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이. 은정에게는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32살, 회사원이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는 30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막내 아들 현우는 28살, 요리사였습니다. 남편 재훈이는 은정이 25살 때 만났습니다. 동네 철물점을 하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정의 과거를 알고도 받아들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당신이 중요해. 재훈이의 그 말에 은정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혼은 조용했습니다. 보호소 식구들과 박아주 씨, 몇몇 동네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김미자 원장이 주례를 섰습니다. 은정아, 행복해야 한다. 원장의 축복이었습니다. 은정은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2명이었습니다. 하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인데요. 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주문하러 온 건 아니고요.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요? 왜요?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려운 과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시라고.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분식집 사장이에요. 하지만 이 가게가 30년 넘게 사랑받고 있고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도왔다고 들었어요. 은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PD는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저녁, 은정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방송국에서 왔어. 응. 무슨 일인데? 내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대. 재훈이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하고 싶어. 모르겠어. 아직도 그 시절이 떠올리기 힘들어.
그럼 안 해도 돼. 하지만 혹시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재훈이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당신이 뭘 하든 난 옆에 있어.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한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그래. 앉아. 아이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이 붓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은정은 떡볶이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학생,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선생님이나 어른한테 말해. 혼자 참지 말고.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야. 믿어주는 사람이 분명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아이는 떡볶이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촬영은 가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은정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사장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PD가 말했습니다. 은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4살 때 집을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고 오빠도 저를.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가정의 명예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믿어줬어요. 보호소 원장님이 저를 받아줬어요. 은정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피해자였어요.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 가치를 찾았어요. 은정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누군가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불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이야기예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서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에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응원의 편지가 왔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도움을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은정은 그 하나하나에 답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편지를 10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행복하길 바라. 철수 오빠였습니다. 은정은 편지를 오래 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안도감도 함께 왔습니다. 용서는 못해. 하지만 이젠 놓아줄게. 은정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 은정은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다큐 나온 거 후회 안 해? 아니, 잘한 것 같아.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막내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요리 정말 최고예요. 나도 엄마처럼 될 거예요. 남편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은정은 가족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 식사가, 웃음소리가, 따뜻한 손길이, 밤, 은정은 홀로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은정분식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손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 그리고 사랑, 희망, 삶. 나는 살아남았어.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김미자 원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아주 씨도 돌아가셨습니다. 최선희 선생님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의 삶 속에, 이 가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고마웠어요. 은정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떡볶이를 만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것입니다. 기적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어서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은정은 내일을 기다렸습니다.